자, 안녕하십니까. 21회 주식뉴스공장 12월 26일 수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장의 코멘트를 드린다면, 최근에 시장 장세 자체가 10월 말 11월 달 신용에 의한 급락과 상당히 비슷한 트렌드를 가지고 있다는 예를 계속 강조를 좀 드리고 있죠. 오늘 12월 26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점, 오늘 보유로한 주주는 배당을 받을 기준이 충족이 되고, 오늘 없는 주주는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일에 되면 이제 배당 낙이 진행이 되는데, 이 정도의 물량도 참 저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10월 말, 10월 특히 30일, 29일, 30일 정도에 아침에 동시효과를 우리가 정확한 물량 부분들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장중에는 흐름 부분들 보면서 유출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아침 동시효과가 진행이 되면서 호가가 8시 10분 정도에 들어오죠. 호가가 진행이 되면서 그때 나오는 물량으로 우리가 대략적으로 유출을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29일하고 30일에 아침 동시효과에 어떤 흐름들이 나왔냐면, 거래소는 한 20개, 24개, 25개 정도가 하한가를 진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틀린 흐름 부분이 어디가 나왔냐면 코스닥 쪽이에요. 코스닥이 10월 29일날 아침에 동시효과가 33개가 동시효과가 하한가로 진행됐고, 그 다음에 10월 30일날 극점을 찍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항상 어떤 현상이 나올 때 하락의 극점과 상승의 극점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트렌드가 바뀌기 시작하는 하나의 변곡점이라는 얘기죠. 10월 30일에 코스닥이 아침 동시효과 하한가가 거의 60개가 나왔어요. 58개. 이건 물론 제 관심 종목 기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코스닥에도 거의 60개에 가까운 200개 종목을 보는데, 그 중에서 60개가 동시효과상, 물론 다 하한가를 간 건 아니에요. 하지만 60개에 가까운 거의 3분의 1 이상이 동시효과에 하한가 간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 심리가 극점을 찍었다는 하나의 반증 부분이고, 신용 물량이 출회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하나의 반증 부분이죠. 최고점 극점이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 이후에 거의 2조 원에 가까운 물량이 단기적으로 개인들이 물량이 털리면서 신용 물량에 의한 오버슈팅 하락이 끝났던 하나의 변곡점의 트리거가 됐던 게 하나의 그 수급이었습니다. 10월 말 11월 달과 지금 그 시점에서 우리는 역발상으로 시장 접근 부분들을 해야 되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죠. 그리고 그때 하루 만에 장보고 6호를 편입 부분을 진행해가지고 바로 11월 말에 이제 목표 청산 부분들을 진행했죠. 자, 그때는 코스닥의 신용 물량 자체가 하한가, 동시효과상이에요. 60개 정도 하한가를 갖고, 오늘은 뭘로 특징이 보인다? 개인들이 코스닥과 코스피, 저 정도 물량은 역대 최고치가 아닐까. 물론 두 가지 요건 부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하락을 만들긴 했습니다. 첫 번째, 지난주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대주주의 자격요건 관련된 부분들이 배당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격요건이 들었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 세금 자체의 기준점이 틀려진다는 얘기를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12월 달부터 거의 2주 이상 정도 개인들이 한 1조 2천억 정도,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설명드릴 때 개인들이 한 1조 2천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강조를 드렸어요. 오늘 코스닥과 코스피 양쪽 시장을 하면 거의 얼마 정도 되면 8천억 정도의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이 현상 부분들은 물론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쌍끌이, 기관은 현물 쪽에 3천억 쪽, 양쪽 시장에 3천억 정도, 외국인들은 현물 쪽에서 큰 폭은 아니지만 선물 쪽에서 6천기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가지고 물량을 받고 개인들은 8천억 정도 매도를 하는 이 현상. 10월 30일 날 아침에 동시효과에서 거래소가 30개 정도, 그 다음에 코스닥이 거의 60개 가까운 하한가가 진행이 되면서 그 물량이 털리는 그런 현상이 변곡점하고 현재 시점하고 상당히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근데 또 오늘 보니까 장중에 코스닥 레버리지 21선 돌파가 근접이 되고 있어요. 넌센스죠. 수급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넌센스를 보이고 있어요.
그 보이는 현상 자체는 지수가 하락이 나오고 해외 시장이 시끄럽다 하니까 우리가 느끼는 체감 부분들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불과 두 달 전 10월 말에 느꼈던 신용불량의 공포에 비하면 글쎄 지금의 흐름 부분들은 별로 그렇게 크진 않아요. 단지 하지만 그 강도 부분에서는 물론 10월 달에 훨씬 더 컸죠. 10월 말하고 11월 달에 신용불량 털리는 게. 근데 물량 자체는 제법 크게 나왔다는 거죠. 거의 단기적으로 얼추 잡아서 2조 원에 가까운 물량이 대주주 자격 요건 부분을 회피하려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장에 뭔가 변동성이 나오니까 또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또 하락 나오지 않을까 하십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집중이 되면서 그냥 쉽게 요즘에는 1조에서 2조 정도 개인 물량이 탈탈탈 털리고 있다는 거예요. 고가에 지금 텅텅 비었어요. 외국인과 기관은 그거와 상관없이 물량을 다 받고 있죠.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개인들은 어떻게 보면 휴먼 인덱스가 물량이 털리냐, 털릴 수밖에 없는 조건 부분들이 계속 만들어주는 사실인데, 거기에 뭐 외국인과 기관이 만약에 손을 놓고 방관하는 현상 부분을 보인다 하면 이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외국인 기관은 땡큐 물량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고, 코스닥 레버리지는 은근슬쩍 21선 돌파 부분들이 근접하고 있는 상반된 흐름 부분들이죠. 명확하게 잘 보셔야 돼요. 개인 매도 최고점 하루에 양쪽 시장에서 8천억, 어마어마한 그 물량이에요. 그럼 정말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이 물량이 하루 만에 나왔어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오늘 종목군별로 보면 아무래도 이제 개인들이 양쪽 시장에서 8천억에 가까운 매도 부분들을 계속 추리하다 보니까 종목군이 올라오면 밀어버리고 올라오면 밀어버리고 그런 현상 부분이 나왔던 건 사실이에요. 왜? 개별 종목군들 이렇게 매도를 진행하는 수급적인 특징 부분에서 개인의 매도 수급 부분들이 명확하게 보였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에 포커스를 하는 게 아니라 변곡, 극점, 10월 말에 신용물량의 극점, 오늘 시장의 개인 매도의 극점, 대주주 주주의 조건 부분들이 자기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기준점이 오늘로 끝났어요. 그러면 그로 인한 개인들의 매도 부분들도 이제 일단락이 됐다라는 흐름 부분들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변곡의 가능성 부분이 상당히 크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개인 매도 하루 만에 8천억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래 보기 힘든 매도예요. 근래 보기 힘든 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역발상으로 반대 측면 부분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첫 번째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에 이제 이번 주에 어제 25일 휴무 연휴 기간 내에 우리가 이제 12월 달부터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드리고 있죠. 뭔가 중국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글로벌 흐름의 정식 키워드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조금씩 바뀌는, 우리가 전기전자 쪽에서 산업재 사이클 부분도 이동할 때 스물스물 하루아침에 딱 여기 땅에서 바뀌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서로 시드 싸움 부분도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 완연하게 우리가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그런 현상 부분들이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의 어떤 삿바 싸움 부분에서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죠. 이번에도 보면 다우지수가 크리스마스 전 셧다운이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문제로 나스닥이라든지 다우지수가 3% 가까운 하락 부분들이 진행됐고, 니케이가 그로 이어서 5% 정도의 장중 마이너스 5% 정도 하락이 나오면서 엔화 강세로 인해서 5% 하락이 나왔어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3에서 한 5% 정도 하락이 나왔다면 중국 시장은 기본 한 2% 정도의 하락 부분들이 진행되는데, 그런 부분들 보면 24일 날에는 플러스도 나왔고, 그 다음에 25일에는 소폭, 그 다음에 오늘도 보면 해외 시장이 지금 다우지수가 전에 2.9%, 그 다음에 나스닥 2.2%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 대만 지수 같은 경우는 위안화도 절상이 나왔고, 그 다음에 상해 종합지수도 마이너스 0.2% 하락이에요. 약보합이죠. 뭐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중국 시장이 선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중심축이 중국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11월 10일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외풍의 흔들림이 크게 나왔는데 중국 시장은 뭐 신경 쓰지 않는, 그 다음에 위안화도 지금 절상이 나오고 있는 그런 현상 부분들이 나오면 주목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죠.
오늘 이하나도 0.1% 절상 공시가 나왔고 2025년도까지 VR 개발 지원 정책적인 부분들이 나오고 여기에 지금 보시면 최근에 이제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가 시장 지진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 300개에서 150개로 대폭 규제 완화 부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서로 무역 협상 관련된 내용 부분들, 특히 계속 지금 마감 브리핑에서 중국의 지재권, 중국 경적 회의하고 그다음에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특허법 개정안, 그다음에 그 지재권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초안이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미국에서도 여기에 어떤 내용 부분들이 발표가 나왔을 때 막 그것을 안 된다, 그거밖에 안 되느냐 이런 코멘트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들 보면 뭐 중국 상무부라든지 미국의 차관급들이 이 코멘트 하는 거 보면 새로운 진전이 진행이 되고 있다, 긍정적인 표현 부분들을 하고 있다라는 게 하나의 핵심 키워드가 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이 어떻게 되나요? 다른 나라 시장 부분들 빠지는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리나라 시장도 보면 오늘 뭐 1% 정도 하락폭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래도 영향권이 어디 쪽에 많이 갔거든요. 중국 쪽에 가깝다는 거죠.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셧다운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오늘 그 사진에 주말에 이게 24, 25 트럼프가 트윗에 어떤 걸 올렸는가. 24일 날 10개 이상의 트위터를 올렸어요. 여기에 북한 관련된 내용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 위에 사진에 보시면 김정일 조만간 만나자 라는 코멘트하고 뭐 보고 받았다니까 만나자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지금 민주당하고 사파 싸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파 싸움 부분들 보면 내년부터는 이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합니다. 아직 회기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 그 통과를 시키느냐 아니면 내년에 통과시킬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내일 본회의에서 상정 부분들을 진행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셧다운은 사파 싸움의 연장선상에 있고, 올해 진행하느냐 아니면 내년 정의하느냐에 민주당 같은 그런 카드의 그 연장선에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일이면 다시 휴가 기간이 끝나고 다시 시작되는데 지금 셧다운 상태 유지되다 보니까 이 불안 심리가 계속 자극이 좀 되고 있죠.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 예산안에서 그냥 단기 합의 부분들을 하면 되긴 합니다. 그러다고 매티스의 국방부 장관의 경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산안 통과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제가 해외 쪽에서 풀 수 있을 거라고 말했죠. 그래서 시리아 철군하고 그 다음에 남북 경협 관련돼서 북미 정상회담의 내용 부분이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 흐름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는 계속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예산안에 대해 기싸움 부분, 다음 차기 2년 동안의 주도권 싸움 부분들이니까 그 현상이 셧다운으로 나오고 있고, 그 셧다운의 반발작용으로 북미 정상회담의 가속화, 주한미군의 철수, 그 다음에 주한미군의 분담금 문제 부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셧다운의 움직임은 시장의 변동성을 만드는 단기적인 요건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자체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봐야 될 것은 어디다? 중국이라는 거예요. 중국의 개혁 개방 관련된 부분, 특허법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개방 확대 규제 완화 부분들의 트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2월 달에 변동성이 만들었던 대주주 자격 요건의 문제가 일단락이 됐고,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부분들이 논의가 지금까지 뭐 트러블이 없어요. 물론 화해권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 외로 표출된 게 아직은 없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2%, 3% 정도 지수의 급등락급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는 덤덤하게 시장 부분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국 증시도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도 있고, 유가도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 드렸고, 다우지수도 어제 보면 물론 밑에 반등 하락폭 부분도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여지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한 3% 정도 전후 이게 3에서 5% 정도의 하락 부분이 나오면 바닥에 오버슈팅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중국 유가, 그 다음에 하나 더 상해종합지수,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던 우리가 미국 국채 수익률 관련된 부분들 있죠. 미국 국채 수익률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 2년물이 2.544입니다. 그 다음에 3년물이 2.531인데 2년물하고 5년물 차이가 상당히 오버슈팅 나오면서 바꿔지면서 문제가 됐다면
미국 2년물이 2.544인데 5년물이 2.557로 정상화가 됐어요. 3년물은 지금 과도기에서 지금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건데 2년물하고 5년물이 바뀌기 시작해 정상화 과정 부분으로 진입됐다는 것도 여러분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왜? 한 달 정도 전후에 이게 꼬였기 때문에 시장이 단기적으로 출렁거림도 만들었던 하나의 변동성을 만들었던 요건 자체였는데 이 3년물은 아직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 2년물과 5년물이 정상화 과정으로 단기채가 좀 더 비싸야 되겠죠. 근데 전에는 장기채보다 단기채가 FOMC 회의를 앞두고 더 높아서 시장에서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면 지금은 2년물하고 5년물이 이미 정상화가 됐어요. 근데 셧다운 때문에 시끄러울 뿐이에요. 셧다운은 삿바 싸움일 뿐이고 중국 증시는 거기에 덤덤하게 진행이 되면서 덤덤하게 진행되는 과정 중에 시장의 해외 지수는 2, 3% 정도 변동성이 나왔지만 중국 주식은 덤덤하게 나왔고 개인들이 오늘 8천억의 최대 매도 물량 부분이 나오면서 물량을 다 털어냈고 코스닥 레버리지는 은근슬쩍 21선 돌파를 근접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 부분들이 들어오면서 물량을 다 흡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기관 메이저 쪽의 방향 부분들은 명확하게 보이고 있고 개인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휴먼 인덱스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10월달 신용 물량이 틀렸던 것과 그대로 비슷한 케이스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12월 26일 이슈면의 주식 뉴스 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벨의 주식뉴스 공장 12월 26일 수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장의 코멘트를 드린다면 최근에 시장 장세 자체가 10월 말 11월 달 신용시장이 신용에 의한 급락과 상당히 비슷한 트렌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좀 드리고 있죠. 오늘 12월 26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점, 오늘 보이로한 기준은 배당을 받을 기준이 충족이 되고 오늘 없는 기준은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일에 되면 이제 배당 낙이 진행이 되는데 이 정도의 물량도 참 저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10월 말, 10월 특히 30일, 29일, 30일 정도에 아침에 동시효과를 우리가 정확한 물량 부분들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장중에는 흐름 부분들 보면서 유출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아침 동시효과가 진행이 되면서 호가가 8시 10분 정도에 들어오죠. 호가가 진행이 되면서 그때 나오는 물량으로 우리가 대략적으로 유출을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